중1, 중2 이렇게 돼 보이는 애들이 맥주를 막 한 4병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기숙사 복도 지나다니면서 담배 피고 할머니가 애기 생식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뭐야? 사람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데 소변을 보더라고요. 택시비도 진짜 저렴해요. 자주 가는 카페에서 베이징 카우야를 시켜 먹은 적도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지가 먼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다 떨어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더 빨리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또 제가 워낙 찍어놓은 영상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다 컨텐츠를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서야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한 8개월 동안 유학을 했던 시안에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안도 또 다시 이제 폐쇄 정책에 들어가고 상하이도 이에 따라서 또 구를 조금씩 봉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또 이렇게 중국 관한 뉴스도 봤겠다. 중국에 관한 조금 여러분들과 썰을 풀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재밌는 썰 이야기에 앞서서 비방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 제가 경험했던 실제의 일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 또 중국은 되게 도시마다 성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와 썰이 중국 모든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들은 좀 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중국 시안에서 겪었던 그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애들은 술, 담배를 엄청 빨리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한 번은 이제 중국 뷔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뷔페에서 이제 음료수나 술 이런 게 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딱 봐도 초등학교 6학년? 진짜 많아봤자 중1, 중2 이렇게 돼 보이는 애들이 칭따오랑 이런 맥주를 막 한 4병씩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너무 깜짝 놀라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왜 다들 저 애기들을 안 말리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 애기들한테 술을 먹지 말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적잖게 당황을 해가지고 약간 뭐야 이러면서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너네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니?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걔네들도 저를 막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리 애들 말고도 그 뒤로 온 딱 봐도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들도 다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좀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저희 말하기 선생님이 대학원생이어서 좀 젊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나? 1살 많았나? 제가 그래서 그 대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중국 애들은 술이나 뭐 담배 같은 거를 몇 살부터 시작하냐? 이렇게 말했더니 추종 이러는 거예요. 추종이면 초중 학생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도 사실 추종부터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신세계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술을 먹는데 그걸 아무도 말리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제가 이제 8개월 동안 유학을 했던 시안 외국어대학교 안에는 부속 예술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또 그럼 학교 안에도 매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매점에 가가지고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딱 봐도 고등학생 같은 애가 와가지고 담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한테. 근데 아주머니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담배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또 적지 않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담배를 많이 펴요. 어느 정도냐면 중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사는 기숙사랑 또 외국인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랑 대부분 분리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저희 이제 외국인 기숙사 1층에 중국인 남자애들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냐면 그냥 기숙사 복도 지나다니면서 담배 피고, 그 담배를 그냥 복도에다 버리고, 애들이 이제 담배 꽁초 같은 거를 방에서 피고 이제 모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무슨 쓰레기 봉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그냥 가득 다 담배 꽁초거든요. 내가 진짜 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 사진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튼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담배를 많이 피고, 길빵도 정말 많고, 뭐 카페에서도 담배를 많이 피고, 밥집에서도 담배를 많이 피고, 심지어 요리를 하시는 요리사 분도 담배를 피시면서 네, 요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학교 앞에서 자주 먹었던 볶음밥집이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담배를 피시면서 항상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했죠. 내가 볶음밥을 먹는 걸까? 과연 담배를 먹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고, 여기에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로 옆 테이블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세요. 이 정도로 그냥 실내 흡연에 대해서 되게 제재가 없고, 그리고 웃긴 거는 그 가게에 실내 흡연 금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신다. 그리고 어딜 가나 보통 이제 실내 흡연 금지 이런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네, 거기다 대부분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죠. 중국은 너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거나 소위 길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는 건데요. 이것도 정말 딱 시안에 도착했을 때 적잖이 당황을 했던 에피소드였어요. 제가 막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춰 있고 그 옆에 할머니랑 애기랑 잠시 버스에서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할머니가 애기 이제 그 생식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쉬를 뉘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로수길 한복판에서. 그래서 보자마자 뭐야 이러면서 막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저는 이 광경을 시안에서만 봤는데 꽤 여러 번 봤어요. 한 4-5번 봤나? 그리고 진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건 똥 오줌을 싸는 아이들의 연령대예요. 한 한두 살쯤이면은, 아니 한두 살이면 기저귀를 차고 있을 나이구나. 예를 들어서 한 3-4살 정도 아이들이면은 진짜 이거를 참는 걸 힘들어해서 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거의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된 애들도 그냥 길바닥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제가 그때가 자가격리가 끝나고 무슨 9월인가 10월에 있는데 중국에 큰 명절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참 학교도 쉬고 이래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대당부용원이라고, 조이시티랑 대당부용원이랑 여튼 되게 사람 많은 명동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그런 되게 큰 쇼핑몰 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공휴일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쇼핑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7살, 8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기가 치마를 이렇게 올리고 길 가장자리에서 사람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데 소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애들한테 야, 쳐다보지 마, 자연스럽게 지나가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약간 당황스러웠던 에피소드만 말한 것 같아서 좀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이건 진짜 약간 개이득인데? 라고 생각했던 일이나 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교통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GDP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비도 저렴할 수밖에 없긴 한데, 상상 이상으로 저렴해서 중국에서 교통을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 부담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도 1,200원 정도 내고 타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한 번 탈 때마다 200원씩 내거든요. 물론 역을 많이 이동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중국도 추가 요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9에서 9를 이동하면 찍고 내릴 때 200원이 더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건 있는데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성인도 1,200원인데 중국은 거의 100원? 200원?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을 타고 다님에 있어서 부담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교통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택시비도 진짜 저렴해요. 도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시안에 있을 때 최저 요금이 800원부터 시작했나? 600원부터 시작했나?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3명에서 나눠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편안하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택시를 타는 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었던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진짜 애용했던 장점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다른 가게에서 사온 음식을 또 다른 가게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회전초밥집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해가지고 회전초밥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회전초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 음식점에 다른 음식이 배달이 와도 아무도 제지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도 음식을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포장해 와서 카페에서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이게 무슨 대형 카페에서는 이런 걸 자주 못 보긴 했는데 개인이 하는 카페에서는 이런 경우가 되게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주 가는 카페에서 베이징 카우야를 시켜 먹은 적도 있고 햄버거 감자튀김 먹은 적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제지도 안 하고, 저 말고 다른 중국인 분들도 다 그렇게 카페에서 본인이 원하는 음식 시켜 먹고 거기서 밥 먹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너무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당황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되게 편리하고 재미있게 느껴졌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또 중국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저처럼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교환학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학연수 아니면 주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시안에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재밌게 느끼셨다면 저는 중국설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